저는 이 방법으로 결혼식 준비에 드는 비용에서 약 300만원 정도 절감할 수 있었어요. 어떤 생각이 드나요? 그냥 하지 말까? 여러분들은 절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2월에 벼락치기 결혼식을 마친 숭마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본다면 여러분들의 웨딩 비용을 절감하면서 현명하게 결혼식 준비할 수 있어요. 100% 저의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꿀팁이니 해당 순서로 잘 따라와 주세요. 비록 유튜브는 이제 시작하는 뉴비이지만 구독자가 2자릿수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유튜브로 협찬을 받을 수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사실 저는 소위 말하는 인플루언서 개념으로 이 블로그나 인스타를 엄청 명령력 있게 운영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제가 원하는 업체들로부터 협찬을 받아 결혼식 준비 비용을 절감했을까요? 저는 이 방법으로 결혼식 준비에 드는 비용에서 약 300만원 정도 절감할 수 있었어요. 이야기해보자면 본식 100만원 이상, 아이폰 스냅, 본식 DVD, 청첩장, 메이크업 등등 이렇게 다 포함되어 있는 가격이고요. 두 번째로는 제주 웨딩 스냅, 그리고 드레스 대여 헤어 메이크업 약 140만원 이상, 그리고 예신관리로 유명한 경락관리 10회를 약 140만원 가량을 받았어요. 실제로 제 결혼식 준비에 드는 순수 비용이 약 1000만원이라고 했을 때 300만원을 아낀 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죠. 사실 저처럼 20대 사회초년생이라면 거의 한 달 월급 혹은 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라 한 달이라는 시간을 아낀 셈이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 300만원 비용 절감할 수 있었던 방법, 바로 업체에 선제안 하기입니다. 저는 원하는 업체한테 선제안을 통해서 협찬 계약을 따냈는데요. 일반인에 불과한 저도 했으니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이 선제안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업체를 직접 서칭을 해서 해당 마케팅팀이나 업체 대표님한테 직접 연락을 한 후 본인의 SNS를 어필해서 협찬 제안을 직접 하는 걸 말해요. 의외로 SNS를 하는 분들은 협찬이 오기를 그냥 기다리거나 블로그 체험단 사이트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활동을 하더라고요. 이 선제안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원하는 업체, 원하는 브랜드와 협업해보는 그런 경험도 가져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일단 먼저 자세한 썰을 풀고 노하우 꿀팁은 이후에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보통 블로그 체험단을 활용하거나 신생업체의 하나의 포트폴리오가 되어주는 그런 협찬 개념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는 대신에 우리는 SNS에 후기를 이렇게 남기는 대가로 말이죠. 하지만 요즘 아이폰 웨딩 스냅 사기가 워낙 많고 문제도 많기도 해서 신생업체에 맡기는 게 제가 추구하는 이 사진 스타일에도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런 위험 부담을 감수하기가 싫어서 직접 인스타그램에 직접 발품을 팔아서 제 스타일에 부합하는 동시에 제가 예식 진행하는 곳, 이 부산에서 활동하는 업체들을 총 리스트업을 했어요. 그리고 저의 포트폴리오와 제안서 내용을 첨부해가지고 총 4군데에 문의를 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4군데 중 2곳은 일식, 한 곳은 제 예식 타임에 이미 예약이 잡혀서 거절, 한 곳은 타이밍도 잘 맞고 대표님께서 저의 포트폴리오를 좋게 봐주셔서 협찬을 진행할 수 있었어요. 두 번째로 이야기할 썰은 바로 여러분들이 관심 많이 가질 것 같은 제주 웨딩 스냅이랑 드레스 대여랑 헤매 협찬 부분인데요. 제주 웨딩 스냅 협찬건은 사실 제주도 웨딩 스냅으로 유명한 인스타그램에서 유명한 분이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한다고 협찬 제안을 먼저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이 제주 웨딩 스냅을 협찬받으면 뭐예요 여러분?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드레스 대여랑 헤어 메이크업 해주는 업체들을 한번 문의를 해봤더니 가격 형성대가 작년 2024년 기준으로 최소 80만원에서 100만원부터 시작하더라고요. 당시 저희는 결혼식 올릴 계획이 없었던 시절이라 그냥 하지 말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포기하지 않고 10군데 정도의 드레스랑 헤어 메이크업 업체한테 저의 포트폴리오랑 제안서로 연락을 돌려봤거든요. 대부분은 일십하거나 협찬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그런 답변, 해당 날짜에 이미 스케줄이 있다는 답변 등등 거절을 많이 받았는데 마지막으로 시도한 업체에서 저희 포트폴리오를 좋게 봐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었고요. 실제로 원장님의 실력이 정말 최고셔가지고 실제로도 너무 만족했고 덕분에 기쁜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서 후기를 남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제주 웨딩 스냅이 생각보다 너무 예쁘게 나와서 저희는 실제로 결혼식 준비할 때 스튜디오는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비용을 아꼈다고 생각을 해요. 세 번째로 이야기할 거는 바로 예신관리로 유명한 경락관리 약송땡가에서 10회를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았어요. 이 협찬건 또한 제가 먼저 본사 마케팅팀에 문의로 선제안을 했고 이메일로 답변이 왔어요. 이 카드뉴스 1건, 릴스 1건, 블로그 3건, 유튜브 롱폼 비디오 10분짜리 1건으로 조건이 협상되었고 실제로 모든
모든 조건을 이행했습니다. 업체와 조율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니즈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충분히 조율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먼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저의 이 경험담을 들으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나요? 제가 앞서 이야기한 3가지 썰처럼 서비스를 직접 제공을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유가 협찬으로 광고비를 직접 정산받을 수도 있어요. 저희 결혼식 청첩장을 한번 예시로 들어볼게요. 청첩장 같은 경우 결혼식 준비할 때 100% 내돈내산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걸? 해당 브랜드사로부터 광고릴스 협업 요청이 먼저 제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계약을 체결하고 내돈내산 지불한 비용 그 이상으로 광고비 정산을 받았어요. 여기서 드는 의문점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저는 SNS가 없어요. 아니면 저는 SNS를 개인 일기장 혹은 친구들과의 그런 소통용으로 사용하는데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결혼식 준비하는 아직 시간이 좀 충분하다 하는 분들 중에서도 욕심나는데 나도 한번 도전해볼까? 라는 열정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SNS를 현명하게 키우면서 협찬을 받기를 저는 권장하고요. 제가 앞으로 꿀팁을 틈틈이 올려드릴게요. SNS 키우는 거에 대해서. 그렇지만 만약에 나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내지는 나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할인 제도를 통해 조금 비용 절감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웨딩업계에서 은근 할인 제도가 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뭐 짝꿍을 구하면 둘 다 몇만 원 할인해준다던가, 아니면 계약 후기를 남기면 몇만 원 할인, 결혼식 끝나고 후기 남기면 페이백 제도로 뭐 얼마를 주겠다 등등.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SNS를 지금 당장 개설해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할인 혜택이기 때문에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업체 입장에서 후기가 많은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신생 SNS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원하는 업체 계약을 따낼 때 필요한 자세 2가지 꼭 명심하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일단 첫 번째는 거절당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기. 두 번째는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기. 처음에는 거절당했을 때 쪽팔리는 감정을 느꼈어요. 근데 거절을 당해도 거절한 쪽은 여러분들을 기억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절이 두려워서 라는 이유로 제안을 못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거절하는 연습, 거절당하는 연습 둘 다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좋게 생각을 하면서 한번 직접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꼭 구독자나 팔로워 수가 많아야만 협찬을 받는 건 아니에요. 조금 더 유리할 수는 있어도 충분히 받을 수 있거든요. 요즘은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들이 SNS 마케팅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필요로 하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너무 이런 영향력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어떤 사람들은 공짜라고 생각하고 대충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절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 책임감을 가지고 업체가 얻을 수 있는 매출 부분에서의 이득을 생각하고 구매 전환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SNS 후기를 남기려고 노력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SNS 후기 남긴 이후에 이런 연락들, 몇 건의 계약이 성사되었다는 연락을 받을 수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나중에 또 좋은 포트폴리오로 또 활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부모님 세대에서 간혹 이 공짜는 없다, 공짜 좋아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SNS로 협찬받는 행위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바로 저희 엄마입니다. 그럼 저희 아빠부터 오빠, 언니가 열심히 저를 실드 쳐줘요. 공짜가 절대 아니다. 온라인 마케팅이 얼마나 중요한 시대인데 성민이 현명하게 잘하는 거다. 막 이렇게 해주시거든요. 근데 저도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엄마같이 생각하는 분들의 심정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이 자영업자 및 업체의 대표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뭔가 공짜로 제공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그치만 꼭 알아두셔야 될 게 있습니다. 공짜가 절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희 엄마처럼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지고 임해야 된다고도 생각을 해요. 우리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신에 우리가 SNS로 후기를 남김으로써 다른 계약건들을 대표님들께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결국 우리가 실제 매출로 이어져야 하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노출이 얼만큼 되었는지, 구매 전환율이 얼만큼 이루어졌는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무조건적으로 조회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보통은 이 조회수, 노출되는 정도와 매출로 이어지는 이 구매 전환율이 어느 정도 비례하기 때문에 노출을 많이 시켜주는 것을 목표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노출을 많이 시키죠? 블로그라면 키워드 상위 노출을 통해서, 인스타라면 조회수를 높게 나오게 후킹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이런 꿀팁은 정말 많고 그만큼 노하우를 전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다른 영상들에 천천히 한번 준비해볼게요. 이번 영상의 핵심은 여러분들이 개인 SNS를 활용해서 원하는 업체에 직접 선제안을 하고 협찬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SNS를 키우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차차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은 원하는 업체와 계약을 따내는 노하우를 몇 가지 공유할게요. 일단 제안 양식에는 정답이 없어요. 모든 상황이 다 다르고 업체도 다르고 여러분들만의 경쟁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만의 제안 양식 및 템플릿을 개성있게 만들어 보는 걸 추천드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안할 때 다음의 3가지를 꼭 포함시킵니다. 첫 번째로 간단한 포트폴리오, 두 번째로는 내가 원하는 조건과 내가 이행할 조건, 그리고 세 번째는 업체 입장에서의 기대 효과. 이렇게 3가지를 무조건 넣어요. 그럼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첫 번째, 포트폴리오. 처음에 저는 워드 파일로 그냥 정리를 했다가 나중에는 조금 더 이쁘게 만들고 싶어서 유튜브로 독학해서 노션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해당 포트폴리오에는 현재 내가 운영하고 있는 SNS 링크를 전부 첨부를 하고 어떤 주제로 어떤 사람들이 내 SNS를 보는지, 인스타그램 인게이지먼트라든지 블로그 통계 자료, 아니면 현재 나의 광고 단가 등등을 수치화해서 정리를 했고요. 두 번째로 필수적으로 넣는 거는 조건이죠.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명시해야 됩니다. 제안할 때 여러분들이 받고 싶은 협상 내용을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동시에 여러분들이 이행할 내용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돼요. 예를 들면 저는 기사에 땡땡땡 이런 프로그램 딱 명확히 제시를 해야 되는 거죠. 이 프로그램에 이러이러한 부분을 받고 싶으며 제공받고 싶으며 저는 이러이러한 것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조건 협의는 가능하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회신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전달하는 편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라면 키워드들을 미리 선정해서 해당 키워드 중에서 상위 노출시키겠다고 상위 노출을 담보로 제안을 했고 실제로 상위 노출 될 때까지 다양한 포스팅을 한 적도 있어요. 필수적으로 넣는 세 번째 내용은 업체 입장에서의 기대 효과. 이거를 작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브랜드에 어떤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SNS 후기를 남김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역지사지의 자세로 대표님의 니즈, 이 업체의 니즈 정확히 파악하고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기대 효과를 함께 설명하는 거를 저는 강력히 추천합니다. 연락하는 방법은 업체마다 정말 다 달라요. 따라서 연락 창구를 직접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되는데 이메일이라든지 DM, 카톡, 웹사이트 문의 창구, 전화 등등을 한번 활용해 보세요. 정리하자면 제안할 때 본인 SNS가 어떤 강점이 있는지, SNS에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해서 업체 입장에서 어떤 이득을 남길 수 있는지 명확하게 표현해서 제안을 해야 합니다. 사람마다 매력이 다 다르듯이 SNS마다 경쟁력이 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SNS를 키울 때도 현명하게 접근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저는 웨딩 분야 협찬을 받고 싶어서 결혼과 관련된 신혼부부 주제로 SNS를 운영했고요. 지금은 출산을 앞두고 있어서 육아 관련된 협찬을 받고 싶더라고요. 주제와 방향성을 육아 쪽으로 바꿀까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만의 경쟁력은 여러분들이 직접 스스로 포트폴리오로 어필할 줄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블로그랑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면서 SNS 마케팅의 생태계를 좀 파악할 수 있었어요. 아무렇게나 무작정 SNS를 하는 것이 아닌 현명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걸 깨달았고요. 실제로 짧은 기간이지만 해외 마케터로 이제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제가 깨달은 인사이트와 노하우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틈틈이 공유를 해드릴게요. 앞으로 이런 형식의 저의 경험담이 담긴 노하우 그리고 꿀팁 영상 더 보고 싶으면 구독 누르고 저와 함께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